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이야기로 또 전개되는 거는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어쨌든 만화부가 뭔가 괜찮아지는 것 이상으로 주인공이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네. 혼돈에 빠져요. 내가 뭔지, 나는 왜 그런지, 내가 대체 왜 이걸 시작한 건지. 그래서 찾아낸 어떤 결론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자기가 발만 보고 걸었다는 거죠. 너무 못 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외모적으로 못 나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이야기했냐?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길래 그렇게 됐고, 그 뒤로 계속 얼굴을 들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모든 거는 땅만 보고 걷던 어떤 이런 기억들이라는 거.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제가 또 너무 오래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완전 재밌어. 계속해요. 지금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끊기면 안 돼요. 지금이 제일 재밌어. 지금 그러니까 몰랐던 힌트들을 알게 되면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 있죠.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들으면서 이게 당최 무슨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좀 재밌게 보셨거나 좀 이거 듣기 전에 한번 보셨다 하는 분들은 전우님 설명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 내가 제일 이해 안 된 게 3번이요. 세 번째 에피소드였거든. 만화부. 그게 뭐 하는 짓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살짝 몇 페이지 그냥 넘긴 적도 있어. 너무 지들끼리 막 뭐라고 하니까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넘기기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 이제 제가 갑자기 어깨 뽕이 올라가신 것 같은. 네. 갑자기 어깨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타이밍에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좀 뭔지. 왜냐면은 그 뒤에 이야기들은 주인공의 어떤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는 그게 좀 전제가 돼야지 주인공의 어떤 이 세계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의 결론까지도 좀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락강 이야기한 그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발달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상상계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언제 시작하냐? 아이가 유아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거울에 있는 게 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거울은 어쨌든 외부에 있는 거죠. 네. 근데 내부랑 거울의 어떤 대상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나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또 그러면서 어떤 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전능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기분 좋게. 내가 움직이니까 쟤도 움직여.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유아적인 어떤 전능감을 느껴지는 순간이고 이게 이제 계속 자기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자아가 형성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는 존재하는구나. 저게 존재하는구나. 저게 나구나. 어떤 이런 식으로 상상계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상상계라고 하고 그게 계속 이제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상계냐? 사실은 자아라는 게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냐? 내가 실제하는 거를 내 주관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데카르트랑 락강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사실은 생각하는 거가 왜냐면 기호잖아요. 생각은 기호예요. 락강 입장에서 따르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락강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그럼 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사람은 그걸 증명할 수 없다. 왜냐? 눈으로 보는 것도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게 나라는 거 외부에서 오는 거고. 도구로 활용해야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전적으로 나 혼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아라는 게 락강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요. 자아라는 환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은 각자 저게 나야,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가정, 상상을 가지고 그게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 설득력 있어. 네. 그게 이제 근데 거기서 당연히 상상계는 상징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징계가 이제 현실이거든요. 외부의 어떤 법칙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당연히 대부분은 이제 기호화돼 있죠. 언어화돼 있죠. 물건들, 사물들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특히나 이제 이게 어떤 룰이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거나 이기는데 고민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는 그 시절의 어떤 이야기가 되지만은 세상에 어떤 큰 벽에 부딪히는 그러면서 이제 나르시즘이 깨지는 순간인데 그 상징계가 실제로는 욕구를 계속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아에게. 너 이런 거 사실은 먹고 싶지. 이런 거를 딱 보여주면은 그게 우리가 욕구적으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단순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치킨을 딱 보여주고 치킨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가 냄새 맡은 적 없잖아요. TV 속에. 전지현이 막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했어요. 마초킹을.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맛있겠다. 네. 그러면서 저걸 먹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욕망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발생한 거냐? 외부에서 입력된 거죠. 사실은 기호화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호화된 게 연쇄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욕망을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에서 우리가 계속 욕망을 결국에는 배운다는 거예요. 욕망을 욕망하는 법을. 근데 어쨌든 그 상징계에서 먼저 접하는 게 부모고 아버지, 어머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처럼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제 배우게 되고 점점 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계, 상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계에는 뭐냐면 저도 이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야 난 지금 다 이해되는데 정신이 맑아지면서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에서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적응해서 조화를 이루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완전 법칙을 받아들이면서 살지만 우리 자아에 이런 기능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현실의 법칙들도 적용하면서 사니까 그 어떤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존재하는 내가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존재로서 지나가게 되는 그 순간들이 실제계라고 하거든요. 실제.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상계, 뭐 상징계, 실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인공의 경험들이 사실은 다 상징계에서 겪은 경험들이에요. 네. 그 상징들, 기호들. 사실은 주인공이 이제 그 회상을 하거든요. 자기 땅만 바라보고 걷던 중간중간에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는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 다른 발자국들 그리고 자기가 또 중간중간에 뭐냐 자위를 해요. 이 만화 속에서 자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자주 나오죠. 예, 자위하는 게 나오고 흔적들이 나오고 하는데 자기 발과 자기가 자위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 10대의 기억, 청소년기의 기억은 자기 발, 그러니까 소심한 자신과 어떤 이 기억이랑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던 기억이랑 그거를 오로지 그냥 혼자서 풀고 있던. 근데 그게 뭘로 푸냐? 어떤 기호들로 풀고 있던 거예요. 세상의 기호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런 어떤 뭐 예쁜 여성들 또는 어떤 막 섹시한 어떤 이런 것들 그런 막 색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기호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욕망을 꿈꿔온 건데 주인공의 고민이 결국에는 어디에 닿냐면은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난 성형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옛날 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돈도 많이 벌고 네. 뭐 그래서 성형하고 나서 나는 이제 막 자신감도 생기고 잘 나가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던 예쁜 여성들 꼬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갖고 해도 어떤 만족도 얻지를 못하던 거예요. 자의보다도 못한 허망감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는 내가 이 만족감을 얻지 못하던 거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으면 계속 만족감을 살았을 거니까. 그지. 네. 근데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계속 허무감을 경험하던 데서 온 거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가 상징의 어떤 기호화된 거에 최대한 바꿔가지고 심지어 얼굴까지 바꿔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한 이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떠올려요. 내가 성형하기 전에 나를 바라봐주던 한 사람, 예전에 잠깐 만나던 여자친구 나나코라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사실 전 전개사역으로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예. 이야기가 이 작가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전개나 이런 결말을 다 상상했을까? 저는 만화부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는 작가가 좀 설명조가 되게 많아져요. 맞아요. 만화부랑 대화하면서 심리적인 거나 서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하고 대화하고 정말 그냥 상담 일지 이렇게 기사칸에 그냥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전개되는 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작가가 좀 수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여자친구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이제 이후에 주인공이 생각해낸 어떤 주인공의 결말에 대한 전개는 작가가 생각은 해놨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좀 약간 급하게 좀 만들어낸 존재 아닌가. 왜냐면 이게 만약에 급하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면 1화에 그 첫 차에서 처음에 손가락 물고 자고 있을 때 그때 꿈에 나왔어야 돼. 그때든 언제든 떡밥이 앞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왔어야 나왔어야죠. 됐는데 그 갑자기 너무 나왔죠. 너무 갑자기 나왔어. 비슷한 형태가 한 번쯤은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중간에 뜬금없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여자 친구에 대한 어떤 회상들,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탐문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요. 근데 그 여성은 되게 이제 약간 인공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여자 캐릭터고 그 여자 캐릭터랑 이제 뭔가 이렇게 접촉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 저는 중간 과정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좀 설명적이고 급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 여자가 또 자기처럼 성형을 해가지고 네. 얼굴을 바꾼 나나코 옛날에 그 여자친구였던 거고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긴 때문에 네네. 반전도 아니고 자꾸 아닌 척해가지고 너무 아닌 척해요. 혼란스러워. 계속 아닌 척해. 그러니까 뭔가 좀 헷갈리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뭘 하냐 이제 그 나나코는 어쨌든 얼굴을 계속 바꿔온 거잖아요. 근데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을 바꾼 것도 있지만 나나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바꿔오던 건데 거짓말을 할 때 주인공이 볼 때 얼굴이 바뀌는. 근데 사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가장 거짓말을 느낄 때가 자기를 만나는 여성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하던 말들이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던 어떤 모습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제 선물해주고 뭐 이럴 때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얼굴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좋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로 이 주인공이 계속 경험이 되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의 얼굴이 바뀌는 호문클루스는 주인공의 호문클루스죠.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그 여자에게 사실은 투영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어떤 히스토리가 다 그 결국엔 또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주인공이 좀 못났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주인공이 피하고 있던 어떤 진실들은. 근데 왜 여태까지 그거를 떠올리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계속 주인공은 자기를 찾고 있었는데. 네. 좀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야기적인 설득력은 좀 부족하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들은 좀 해석은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나나코의 그 이야기에서 이제 결론은 그 주인공이 여자를 떠났었던 거. 못난 그러니까 추녀라고 생각되는 여자친구를 떠났던 거고 근데 추녀는 어쨌든 자기가 추남이었는데 또 진짜로 봐줬던 사람이기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기억 속에서 자기 외모랑 상관없이 정말 자기를 봐줬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나나코마저 바뀐 거잖아요. 사실은 성형도 해버렸고 그것도 결국엔 그거를 원인 제공한 건 또 본인이고 나나코를 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이 여러 가지 돌고 돈 결과로 사실은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데 주인공은 사실은 그 기호의 어떤 세계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갔던 거고 그 어떤 자기의 마음을 바라봐준 사람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호문클루스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그 나코시의 호문클루스 나코시의 호문클루스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파격적인 어떤 결말로 가는. 근데 주인공이 나나코를 찾았어요. 그 여자친구랑 진심을 통했어요. 뭔가 이제 서로가 뭔가 이렇게 서로 정말 마음을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근데 이제 주인공이 또 뭔가 좀 과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이렇게 묘사가 됐냐고 생각하냐면은 어쨌든 주인공이 끝까지 그 호문클루스들이 자기 거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나코시는 끝까지 이게 자기 거 이것을 인정을 못 해요. 그냥 진짜 자신 외모가 아닌 마음만 봐달라고 해요. 계속. 왜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너의 문제니까. 내 마음을 안 봐준 세상의 문제니까. 사람들이 문제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친구가 그걸 못 보잖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를. 너도 그럼 트리퍼네이션을 해줄게. 라는 비약으로 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떤 클라이맥스에 나오는 어떤 성관계가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지죠. 두 사람이 외모가 이제 같아지죠.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코시의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나코시는 결국에는 끝까지 이게 어떤 자기의 문제, 내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남 탓을 하고 세상 사람들 탓을 하고 그 기호,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던 어떤 기호 탓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남의 모습들을 내가 바꾸고 남들이 나를 제대로만 바라봐 준다면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 자위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관계 묘사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성관계가 되게 합일된 관계처럼 보이는데 가능한가?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관계는 불가능하다. 성관계라는 건 없다. 그건 또 뭔 소리지? 왜냐? 락강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또 이제 그 락강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는 건데 락강은 성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요? 어떤 이유에서요? 또 피곤한. 되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일단은 자위랑 성관계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성관계는 타자와의 관계니까 어떤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위는 그 어떤 관계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욕구 해소인 거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자기가 허무함을 낳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혼자만의 관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 푸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관계는 과연 허무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락강이 생각할 때 성관계도 사실 허무하다. 왜냐? 성관계를 할 때 우리 개인은 결국엔 자기만의 그 기호화된 그 성적인 판타지를 결국엔 그 성관계 속에서 그냥 드러낼 뿐인 거고 그래서 자기의 성관계가 자기의 어떤 성관계가 사실 자기만의 판타지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인 거고 두 사람이 있지만 결국엔 그거는 사실 자유랑 본질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건 동의를 못 하겠는데. 뒤에다가 심지어는 상대조차도 또 각자의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 판타지를 우리가 기호화되어 있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약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호들은 자기 욕망이 아니다. 남의 욕망이다. 세상 욕망이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걸로 돼 있지 않고 자기 주변의 환경 타자에 의해서 욕망하는 걸 욕망하면서 그거를 자신의 자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섹스를 하더라도 해봤자. 그거는 본인이 직접 느끼는 그런 뭔가 해소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입력된 환상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런 거 패티시즘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기호들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다 그 이런 성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냐, 분출할 수 있냐, 해소할 수 있냐. 실제로도 어렵다는 거고 서로가 그게 맞기도 힘들다는 거고 어쨌든 그런 기호적인 접근으로는 그 관계는 사실 접촉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유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주인공이 계속 드러내고 있던 상태를 생각하면은 이건 락강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락강의 주장을.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락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주인공은 락강 그냥 주장 그대로의 이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상징의 어떤 지배에 대해서 살고 있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자기의 해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된다. 이제 만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락강이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작가가 그냥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에 많이 녹여놓은 것처럼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게 뭐 진실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락강 일단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그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특히나 성과 관련된 어떤 장애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락강의 이야기들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그 합일된 어떤 자기와의 합의를 이뤄내죠. 성관계를 자기랑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보여지는 거는 모든 게 자기예요. 이게 이제 주인공의 궁극적인 호문클루스인 건데 모든 게 자기. 이게 이제 또 너무 락강 이야기인 거예요. 락강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번역도 이게 잘 안 된대요.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락강 이야기한 어떤 상태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기호화된 여기에 지배돼서 살고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면은 어떤 거기에서 독립된 어떤 이런 거를 좀 시도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와 다른 모든 거를 합의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거 뭐 주의상스다. 근데 그건 사실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기호나 상징들은 사실 현실적인 것들이고, 그거는 사실 우리 각자가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충돌하지 않고 너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드는 자아가 혼자만의 어떤 그 상상대로 나르시시즘대로 그냥 다 이렇게 멋대로 살 수 있지 않게 해두는 룰 같은 건데, 그냥 상상계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터뜨리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호를 어기는 게 되고 네. 현실의 룰들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파괴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의 엄청 파괴적인. 결론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주인공은 이제 모든 거를 합의라 해버린 거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만족이 이루어지긴 하는 거죠, 주인공에게는. 왜냐? 다 모두가 나니까. 근데 이 개념이나 이 접근 자체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화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가능한가 싶긴 한데, 제가 이제 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환자들, 특히나 이제 되게 취약한 방어나 어떤 경계가 깨져 있는 분들, 환각이나 망상이 심하신 분들로 가정한다면은 되게 일리가 있는 설명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로 그 병동에서 있는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본인과 어떤 경계들이 잘 안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랑 남이 하는 이야기랑 사실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각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남들 걸로 비추면 환각인 거예요.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인데 사실은 망상인 거고, 그런 구분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도착한 곳이 거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되게 노력을 했어요. 자기를 발견하고 치료적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결과로 갔다. 중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호문클루스적으로 몇 명 더 도와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막 노숙자. 울고, 어떤 야쿠자 한 명 또 동생 뭐 이렇게 눈 찔렀다고 하고 돌려보내고 자기 위협하다가 노숙자 한 명도 어떤 딸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보여준대. 그래서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보여주죠. 자살하는 노숙자가 사람. 사실은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고, 파괴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직면하는 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직면해야 되냐, 모든 게 그게 최선이냐, 그지.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의문을 좀 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인공이 계속 직면하려고 한 결과가 이건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 홈클로스라는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직면시켜줬는데, 앞에서는 그래서 다 막 울고 카타르시스 느끼고 해결된 것처럼 끝났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된 거냐라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중간에 보여준 것들 되게 심리 치료적인 과정들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접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자로서 누군가한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할 때 절대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방식 이야기가 정말 제가 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너 해결돼. 이렇게 하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20대 때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고, 너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계발서를 사실은 비추천하는 이유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고 개개인에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좀 응용돼야지 될 뿐인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너무 그런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그래야지 혹하니까. 근데 저는 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말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사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도 그냥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이 필요하고. 근데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한 절반만 받아들이고 마음 내키면 그냥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왜냐면은 남의 이야기랑 내가 스스로 그거를 발견해서 하는 거랑 애초에 다르기도 하고,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결국에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주인공은 나코시는 이 트리퍼네이션이라는 어떤 그 가상의 네.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너무 뚫려버려 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본인의 어떤 이런 거에 좀 너무 확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한 확신, 내가 보는 거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무협 용어로 말하자면 그 주화 입마 돼버린 거예요. 적절하다. 네. 근데 사실은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 받거나 하는 사람 중에도 제가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심리학 책을 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오히려 그냥 그런 거 책 덜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다 자기 이야기 같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중심을 잡지를 못해 오히려. 여기선 이 이야기하고 저기선 저 이야기 하는데 그게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맞게 적용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중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해가지고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 그게 정말 주화 입마에 빠지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중심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든 뭐 정신과 치료든 상담이든 저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 이야기만 무조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분들도 제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너무, 그래서 요새 그런 게 많죠. 오은영 박사님. 이게 지금 오은영 효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들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맹신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심리학 책에서 또 오은영 박사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그게 꼭 적응적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호문클루스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전운의 호문클루스가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나코시의 이야기는 어쨌든 그 환자의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망상으로 가게 되는 환자의 심리적인 과정일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거를 이제 만화적 판타지랑 섞어서 네. 얘기를 본인 스타일대로 작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의미 부여를 좀 해보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 뭐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박하사탕 있잖아요. 명작이죠. 네. 박하사탕을 보면서 아,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신분석 보고서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신이 왜 이렇게 돼 있나. 아, 한국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 당시로. 호문클루스가 일본이라는 정신분석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대한. 일본 사회, 일본 어떤에 대한. 물론 이게 어떤 전체를 다 대변하고 전체 모든 걸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쵸. 어떤 상징을, 일본의 어떤 부분. 아버지야 어머니 뭐 그런 것도 다 등장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일본이 정말 기호화된 세계잖아요. 기호화된 사회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 기호처럼이나 어떤 기호들, 취향들이 가장 다양하기도 하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산업화되어 있기도 하고 네. 저희조차 사실은 지금 이거 자체가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기도 어필되는. 하니까. 일본이 그런 사회잖아요. 기호에 사실은 엄청난 종속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과거 역사 같은 거 저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본이야말로 자기의 어떤 잘못, 직시하지 못하는. 직시를 못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국의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 나코시가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가나. 나코시가 왜 결국에는 자기와 합의를 수고하나. 사람들이 절대 자기를 좋아해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는 뭘 했냐. 자기를 뭘 했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했냐. 그리고 자기 그 직면된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했냐. 끝까지 안 하거든요. 나코시가 끝까지 자기 걸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사실은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려다가도 결국에는 가버리거든요. 다른 세계로. 상상계로 가버리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근데 일본도 되게 폐쇄적이고 고립돼 있고 그런 어떤 그 특히나 이제 약간 정치적인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은 고립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자아비판적인 어떤 이런 거는 좀 빠져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뭐 작가가 그 정도로 의도했나라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일본인이고 일본의 어떤 음. 시대 정신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설득됩니다. 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앞에 나왔지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이해가 됐어. 근데 세 번째부터 그 의대생 친구 막 서로 상담하고 여관방에서 그때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전우님이 말씀해주신 락강의 그런 이론을 대비를 해서 이거를 쫙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진짜 세 번째 에피소드부터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이 방송 오늘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기운이 나셨나요? 아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 갑자기 너무 정신이 번쩍 들어와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다빈님도 어쨌든 긴 시간 전우님이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줬지만 본인도 본인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저 그냥 와 전우님 진짜 전문가구나 하면서 아니 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뭔가 나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전우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설득은 됐지만 네네. 우리가 이 작품에서 전우님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한 사람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들으셨던 다른 지점에서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서. 사람이 자기를 못 받아들이면 저렇게까지 미칠 수 있구나.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보면서 행복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 그리고 전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온 본인이 원하던 답이 아니더라도 어떤 답에 귀결돼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올드보이도 약간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마음의 평온을 얻었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도달한 방식을 나보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결론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어쨌든 마지막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 다 웃고 있잖아. 히사시부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 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명히 보면서도 저도 뭐 심리 상담적인 그런 게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봤지만 저도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꼭 나쁜 결말인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회 입혔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 네, 많이 입혔죠. 근데 결말에 나오는 부분 그냥 혼자 있는 그 부분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가님 약간 좀 걱정되네요. 제가요? 한번 심리 상담 해주신. 아니, 한산세가 병원 좀 다니시라고 하잖아요. 저 진짜 이 작품 보면서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전우님이 나를 해부해보고 싶은 건가? 원래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내 정신 상태를 해부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뭔가 도전장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자의식 과잉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제 걱정되는 수준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그냥 살짝 재미삼아 해봤고요. 왜냐면 이제 저번에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저님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야마모토 히데오 작가의 호문클루스 오늘 같이 한번 긴 시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아니요, 재밌었어요. 반으로 끊을 거예요. 두 편으로 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저희 녹음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